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과거에는 잘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투자 방식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얼마 전 유튜버 중 한 분께서 배당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 꿈 깨세요 라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다. 그래서 이자율 자체가 낮다. 궁극적으로 자산의 수익률은 이자율에 수렴해 가기 때문에, 그러니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주 투자 같은 걸론 돈 벌겠다는 꿈은 깨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묻어둬라,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가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안전하다는 건 이치에 전혀 맞지 않아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고도성장기 때처럼 집값만 한없이 오를 수 있을까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나 배당 수익률이 하락하는 예금금리에 수렴해 갈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수익률이 떨어지느냐? 수익률에 수렴해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 영상에 나온 사례들을 통해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의 돈을 투자해 연간 임대료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10%입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 이자는 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예금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익률이 2% 부근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5억 원까지 지속 상승하게 되고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만으로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마치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분의 말을 맹신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마치 종교적 분위기마저 느껴져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률이나 배당 수익률은 시장 이자율에 수렴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배당 수익에 더해 자본이득, 즉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자본이익이니 운영수익이니 하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개념이니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캐피탈 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본이익, 즉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뜻합니다. 인컴 게인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수익, 즉 주식의 경우 배당,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이익과 운영 수익을 합한 값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시장 이자율에 수렴해 간다는 전제는 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나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이 성공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4에서 5%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는 7에서 10% 정도 됐습니다.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년 전에 1억 원을 10%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운영 수익, 즉 임대 수익이 1억 원 발생했겠네요. 여기서 끝난다면 큰 재미가 없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금리가 반토막 났으니까 수익률도 그에 수렴했겠네요. 임대료가 낮아진 걸까요? 아니죠. 기존 부동산 가격이 주위 부동산 가격에 맞춰 2배로 올랐겠죠. 4에서 5%의 임대 수익률이 되려면 부동산 값은 2억 원 가까워졌겠네요. 그런 자본 수익, 즉 시세 차익도 1억 원 생긴 겁니다. 10년 전 투자한 1억 원이 결국 운영 수익 1억 원에 자본 수익 1억 원을 더해 3억 원으로 불어났다면 대단한 투자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오래전에 샀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이미 가격이 올라서 매력이 없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에서 5%의 수익률을 주는 상품도 언젠가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되어 임대 수익률이 2에서 3%의 상품들이 일반화된다면 가격이 또다시 2배로 뛰지 않을까요? 이자율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거기에 수렴해 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임대 수익은 물론 자본 수익까지 덤으로 얻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단순하게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큰 수익을 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질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가격만 한없이 오르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토지 투자에서 시세 차익, 즉 자본이익만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것에 비춰보면 매달 발생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본이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과거에는 잘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투자 방식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도 갭 투자가 최고라고 생각이 드세요? 갭 투자는 100% 자본이익에 의존한 투자 방식입니다. 만약 자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을 혹은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가 됩니다. 반대로 적정 수준의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자칫 어렵게 만든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매일 가격 변동에 조마조마해하는 것은 삶의 질까지도 떨어뜨립니다. 행복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세 차익에만 올인하는 갭 투자가 더 위험해요. 어떤 것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즉 타인 자본 혹은 대출의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레버리지를 너무 높게 가져가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기 자본에 맞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리 상승기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둔 것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